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안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이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그 범죄가 기승을 벌인다고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 SNS를 통해서 남의 사진을 쉽게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그 사진을 갖고 음란물 동영상과 얼굴을 합성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를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범죄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지내는 지인의 얼굴을 그런 음란물에 합성을 함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딥페이크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노출이 되면 이런 동영상을 보는 제3의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인물이 그러한 동영상을 찍은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그 동영상에 피해를 입는 그 개인은 아주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범죄 행위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섰고 곧 검찰과 경찰도 여기 공권력이 동원이 돼서 이걸 그 범죄를 때려잡는 데 나설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텔레그램이라는 이 러시아 기반의 이런 그 SNS 그러니까 정보 유통 그 망은 이게 쉽게 이게 누가 이거를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망 자체 전체를 다 뒤져서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퍼져서 여기까지 왔는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 이제 유포가 됐는지 이걸 하나하나 따져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끝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딥페이크 자체도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지만 이 딥페이크의 유포 또 이러한 범죄 행위를 또 잡는 것도 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이러한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중에서 범죄가 되고 있는 행위는 이 대학교들 단체 그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이 방에는 이제 같은 서로 대학 내에서 알고 있는 지인의 얼굴을 이용한 음란물들을 만들어서 서로 돌려보고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서로 이러한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걸 하나의 그 재미로 여기고 하나의 또 자신의 어떠한 경험을 자랑하는 또 기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이러한 겹치는 얼굴들이 있으면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SNS에서 이런 사진들을 따와서 이 불법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SNS가 발달을 하면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사진을 쉽게 손에 얻기 쉬워지면서 나타난 범죄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만들어진 그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 이건 이제 본격적인 상거래 행위로까지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링크 공유방이나 소수정의 지인방 같이 점점 세포화돼서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그 고등학교나 대학이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이런 데 이름이 거론된 학교들은 좀 말 그대로 좀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방송들도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러한 범죄 행위가 있다는 걸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사람들은 또 궁금증에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게 되고 이게 서로 이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보안주들은 이런 샌드랩 같이 딥페이크 관련된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이러한 기술이 알려지는 그런 기회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샌드랩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 한 1년여가 지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하락한 것은
보안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주들은 대개 정부 발주 사업, 또 대기업 발주 사업,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용역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정부 발주 사업과 이 대기업 발주 사업이 주로 주된 수익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산이,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부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이러한 발주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보안주들은 정부 일감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배가 고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의 발주가 줄어드니 대기업들도 관련된 투자를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거는 국내 경기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발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이 보안주들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죠. 그나마 상장한 지 1, 2년 된 업체들은 그래도 공모자금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뭐 좀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센지럽도 그렇고 신규 상장 종목, 요 근래 한 1, 2년 안에 상장한 종목들은 좀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지랩 같은 경우 딥페이크 보안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부각되면서 바로 상한가로 밀어 올려졌고, 또 ICTK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 양자 내성암호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보안 쪽에서 이런 양자 암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SP소프트 같은 경우도 AI 생성물로 딥페이크 워터마크를 그 표시 의무화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면서 이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딥페이크 저작물은 워터마크를 반드시, 딥페이크라는 워터마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의무화 표시를 안 하면 이건 죄다 그 범죄가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SP소프트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범죄에 관련된 보안주들로 센즈랩이나 ICTK, 한빛소프트, 모니터랩, 신시웨이, CU박스, 이런 그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에 라운시큐어나 K사인, 드림시큐리티, 사이버원,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은 이게 러시아에 그러니까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버를 직접 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범인을, 그러니까 이 추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 때문에 텔레그램이 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SNS 통해서 남의 사진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들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AI 기술 기반의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소프트나 봇이 온라인상에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범죄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부가 나와서 이런 그러니까 합성 음란물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개인 피해 당사자가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용역을 부리거나, 이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수익 아이템이 새로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부 발주나 대기업 발주가 줄어든 그 틈새 시장을 좀 이 보안주들에게 실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업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 보안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 발주 사업과 대기업 발주 사업이 주된 수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그 발주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 대부분 다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수익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